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킬러들의 쇼핑몰2 글로벌 돌풍, 냉혹한 생존 질서에서 폭렬한 반격까지 이 하드코어 신드롬작은 어떻게 장르물의 한계를 또 한 번 뛰어넘었나란 제목의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앞의 영상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국내 드라마 배우 화제성 1위, 밀리와는 디즈니 플러스 전세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몰래보는 중국 또한 중국 최대 드라마 영화 평가 사이트에서 액션 장르로는 이례적으로 평점 8.2점을 받으며 열광시키고 있고 글로벌 인기 3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이 드라마를 극찬하는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그 기사들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공개와 동시에 각종 SNS 트렌딩 1위를 휩쓴 것은 물론 TV OTT 통합 드라마 부문 글로벌 화제성 왕자를 단숨에 차지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주요 매체와 평론가들은 액션 스릴러 K-드라마의 완벽한 교본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시즌1의 압도적인 입소문을 이어받은 이번 시즌2는 후기자 정지한의 완벽한 각성과 죽음에서 돌아온 삼촌 정진만의 폭발적인 비주얼 액션을 중심으로 더욱 확장된 세계관과 타격감 넘치는 총격전을 선보입니다. 지금부터는 킬러들의 쇼핑몰2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즌2를 두고 수많은 평론가는 일상적이고 친숙한 단어인 쇼핑몰이 이 극 안에서 얼마나 이질적이고 잔혹하게 변모했는지 주목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생과 사를 가르고 혈연과 입장을 시험하는 지하의 거대한 시험대입니다. 시즌1에서 언급된 레드, 옐로우, 퍼플, 그린의 4가지 회원 코드는 시즌2에 이르러 킬러 파벌과 용병 조직들이 난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베팅하는 목숨값으로 진화합니다. 이 차가운 쇼핑몰 안에는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습니다. 오직 철저한 계약만이 존재합니다. 모든 주문과 방어 행위는 이 냉혹한 규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대가입니다. 시즌1에서 주인공 정지한은 주로 삼촌이 남긴 규칙과 무에타이 맨몸 격투에 의존하며 고군분투하는 다소 수동적인 방어태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2에서는 가슴이 뻥 뚫리는 파격적인 역전이 일어납니다. 공식적으로 새로운 대표 자리에 오른 정지한은 더 이상 창고를 지키기만 하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먼저 판을 짜고 움직입니다. 국제 세력의 압박에 맞서기 위해 이번 시즌의 액션은 하드코어한 중화기 위주의 총격전으로 스케일을 키웠습니다. 전재영 무술 감독이 정교하게 설계한 전술적 움직임, 어둠 속에서의 육탄전, 고공 와이어 액션 등은 배우들이 대역 없이 직접 소화했습니다. 기존 드라마들의 과감한 편집을 지향하고 할리우드 대작을 연상시키는 웰메이드 프로덕션의 질감을 완성해냈습니다. 킬러들의 쇼핑몰2가 수많은 액션 활극 속에서 독보적으로 빛나는 이유는 화려한 폭력의 외피 속에 아주 깊은 인간적인 온기를 날카롭게 포착해냈기 때문입니다. 극의 중심축인 정진만 역의 이동욱은 이번 시즌2에서 커리어 사상 가장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선보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 킬러 조직 내부에서 오랜 시간 숨죽여 지내고 페이스오프 마스크까지 쓰며 핵심 서버를 탈취하는 정진만의 세월감과 피로를 표현하기 위해 이동욱은 촬영 전 8kg을 증량했습니다. 또한 촬영 기간 철저한 수분 조절을 통해 얼굴에 강인한 선을 부각시켰습니다. 아시아 매체들의 공동 보도에서 정진만은 올해 가장 잊을 수 없는 아버지 같은 캐릭터로 꼽혔습니다. 조카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지 않지만 세상을 속인 가짜 죽음으로 거대한 판을 짜고 위험은 온전히 자신이 짊어진 채 지한에게 생존이라는 가장 단단한 갑옷을 입혔습니다. 두 사람의 재해 장면에서 이동욱이 보여준 절제되면서도 눈물이 고인 눈빛은 피보다 진한 가족의 유대를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김혜준이 연기한 정지한은 시즌2를 통해 혼란스러워하던 여대생에서 지하 질서를 지배하는 철혈 여제로 화려하게 거듭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잇따른 희생을 마주한 지한은 초반 회차 이후 나약함을 완전히 끊어냅니다. 김혜준은 제작 발표회에서 이번 시즌의 지한이는 진짜 숙명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저격 소총을 겨눌 때의 묵직함과 결연함은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차세대 주체적 여성 캐릭터의 강렬한 매력을 각인시켰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무에타이의 진수를 보여준 파신, 독보적인 킬러 소미네의 반가운 컴백뿐만 아니라 신선한 글로벌 캐스팅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일본의 국민 배우 오카다 마사키가 이번 작품을 통해 고난도 한국 액션 장르에 처음 도전했습니다. 악역 진영에서 속내를 알 수 없는 서늘하고 치명적인 빌런 역을 맡아 깔끔한 액션과 깊이 있는 눈빛 연기로 뜨거운 호평을 받았습니다. 많은 명작 드라마들이 시즌2 징크스나 용두삼이 결말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킬러들의 쇼핑몰2는 그 징크스를 시원하게 깨부수었습니다. 국내 평론가들과 시청자들은 일제히 최고 평점을 쏟아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 평론가의 비평 2개를 소개하며 기사를 마칩니다. 시즌 안에 후광에 안주하지 않았다. 제작진은 영리하게도 첫 회부터 삼촌의 생존 여부와 진실을 명쾌하게 밝히며 쓸데없이 시간을 끌지 않았다. 대신 모든 에너지를 바빌론의 거대한 음모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지안의 핏빛 대관식에 쏟아부었다. 팽팽하고 통쾌하며 군더더기 없는 전개가 이번 시즌의 가장 위대한 장점이다. 이동욱의 액션은 또 한 번 진화했다. 온갖 풍파를 겪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지만 큰 산처럼 묵직하게 버티는 외로운 늑대 같은 교관의 모습을 완벽하게 체화했다. 여기에 오카다 마사키와 현리의 합류는 이 한국적인 시선의 드라마를 글로벌 첩보 액션 영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음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를 몰래 보며 자괴감에 빠진 중국 반응입니다. 중국 무협의 비현실적인 와이어 액션에 질렸다면 반드시 봐야 할 작품이다. CGI 슬로우 모션으로 떡칠한 요즘 중국 액션극들과 달리 이 드라마는 펀치 하나, 총격전 하나까지 타격감이 뼈를 때리는 수준이다. 진짜 군사 전술을 보는 듯한 현대 액션의 정수를 K-드라마가 완벽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 첩보물이나 범죄 액션 영화들은 검열 때문에 결말이 항상 뻔하고 액션이 굳어있는 느낌이 강하다. 반면 킬러들의 쇼핑몰2는 디즈니의 자본과 한국의 잔혹매학이 만나 제한 없는 폭발력을 보여준다. 특히 어둠 속 야간 투시경 전투와 360도 1인칭 액션은 홍콩 액션 영화의 전성기조차 뛰어넘는 연출이다. 최근 중국 액션물들은 배우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대역을 너무 티나게 쓰고 편집으로 떼오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런데 이동욱과 금혜나 같은 한국 배우들은 이 험한 액션을 대역 없이 직접 몸을 던져 소화했다는 게 화면 너머로 고스란히 느껴진다. 이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 정도의 연기 신념과 프로 정신은 우리 중국 액션 배우들도 진심으로 본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국산 무역극은 맨날 하늘을 날아다니며 장풍을 쏘는 허무맹랑한 무공만 강조한다. 하지만 이 극에 나오는 무에타이나 단검술은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현실적이고 치명적이다. 쓸데없는 동작 하나 없이 오직 상대의 숨통을 끊기 위해 움직이는 살인 기술의 묘사가 장르물의 수준을 완전히 바꿨다. 홍콩 느와르의 전성기가 그리운 사람들에게 이 드라마를 강력 추천한다. 쌍권총을 난사하던 옛날 감성을 현대적이고 정교한 군사 전술과 총기 고증으로 완벽하게 리부트한 느낌이다. 억지스러운 애국주의의 결말이 판치는 중국 범죄 영화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서사가 깔끔하고 세련됐다. 대륙의 수많은 웹드라마들이 자극적인 액션을 흉내내지만 대개 깊이 없는 삼류 쌈마이 극으로 끝난다. 킬러들의 쇼핑몰2는 총격전의 스케일뿐만 아니라 음향효과와 어두운 조명의 활용까지 완벽한 영화적 텍스처를 구현했다. 드라마가 아니라 극장에서 개봉해야 할 거대한 하드코어 액션 대작이다. 중국 드라마에서 여배우들이 총을 들면 그저 예쁜 척하는 도구나 소모품으로 쓰이기 십상이다. 반면 여기 나오는 정지한과 소민혜 그리고 새로 합류한 큐는 남성 킬러들을 압도할 정도로 날것의 야성미와 강인함을 뿜어낸다. 진정한 여성 액션이 무엇인지 대륙의 제작진들이 보고 배워야 한다. 중국 드라마의 가장 큰 고질병은 40에서 50부작으로 늘어지는 지루한 중반부 전개다. 이 드라마는 단 8부작 안에 모든 세계관과 음모, 액션을 압축해 넣어서 단 1초도 지루할 틈이 없다. 삼촌의 생존 비밀을 질질 끌지 않고 첫 화부터 시원하게 밝히며 정면 돌파하는 속도감은 가히 독보적이다.
중국식 무협소사는 주인공이 온갖 기현을 만나 갑자기 무림고수가 되는 뻔한 성장 스토리를 따른다. 하지만 정지안의 성장은 피와 눈물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본능으로 가득 차 있어 설득력이 차원이 다르다. 평범한 여대생이 제4세기 여제로 각성하는 과정의 밀도가 아주 촘촘하다. 우리나라 장르물은 꼭 중간에 쓸데없는 로맨스를 끼워넣어 몰입감을 깨트리고 심파로 빠지곤 한다. 킬러들의 쇼핑몰 2는 남녀간의 사랑 따위는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생존을 위한 규칙과 배신, 복수라는 하드코어한 주제에만 100% 집중한다. 이토록 준수하게 장르적 쾌감만 전해주는 드라마는 오랜만이다. 중국 시나리오 작가들은 반전을 만들 때 개연성 없는 억지 설정을 집어넣어 시청자를 기만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이 극의 각본은 시즌 내내 떡밥을 정교하게 회수하면서 바빌론이라는 거대 세력과의 대립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짰다. 머리싸움과 몸싸움이 동시에 팽팽하게 굴러가는 천재적인 대본이다. 국산 현대극들은 배경이 항상 좁은 도시나 세트장 안에 갇혀있어 스케일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번 시즌2는 디즈니의 거대 자본이 투입되어 해외 로케이션부터 대규모 군사기지까지 무대를 전세계로 확장했다. 스케일이 커졌음에도 스토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게 나아가는 점이 대단하다. 중국 액션 영화의 악당들은 대개 평면적이고 멍청해서 주인공의 승리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하지만 여기 등장하는 빌런 베일이나 새로 등장한 일본의 킬러들은 숨소리조차 섬뜩할 정도로 지능적이고 위협적이다. 적이 강력하고 무섭기 때문에 주인공들의 반격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배가 된다. 중국은 심의 규정 때문에 피가 조금만 나도 모자이크를 하거나 액션의 잔혹성을 검열해 버린다. 이 드라마는 18세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매력을 100분 활용하여 잔인하지만 예술적인 피핀 미학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성인 장르물 팬들의 갈증을 느꼈던 부분을 완벽하게 긁어준 작품이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홍콩 느와르의 전성기를 중국 액션 장르의 전성기로 착각하는 중국이 이번 킬러들 쇼핑몰 시즌2의 퀄리티를 보고 무척이나 놀란 모습입니다. 이 드라마는 입소문으로 꾸준히 중국에서 불법 시청되며 중국 시청자들을 계속 자괴감에 빠뜨릴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